가장 중요한 건 이 통장으로 당첨이 되면 금리 우대까지 되는 여러 가지 믹스된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장점만 있는 건가요? 아, 그거지 않죠. 단점이라는 건 청약통장은 만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내가 돈을 쓰고 싶은데 못 쓴다라는 거죠. 깨지 못한다는 거죠. 깨려면 당첨되거나 아니면 네. 내가 깨거나 이렇게 네. 되는데 청약이라는 건 사실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뭐 결혼 준비하시면 뭐 당연히 한 번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약간 그런 네. 거긴 한데 가점이 뭐 낮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잖아요. 네. 요즘에 어떻게 좀 가점 낮은 분들도 청약에서 당첨될 기회가 좀 있을까요? 2023년도에는 저가점 시대였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가점이 낮은 분들이 많이 당첨이 됐거든요. 민간 분양인 거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로 뽑는 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추첨제로 뽑는 양이 있습니다. 추첨제로 뽑는 양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도 가점이 상관없이 뽑히기 때문에 저가점자라면 추첨제 물량이 많은 곳을 공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추첨제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뽑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경쟁률이라는 것들도 되게 좀 이렇게 신경이 쓰일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요즘 분위기는? 추첨제로 당첨 가능성. 수도권이라든지 5대 강력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그 추첨제 물량의 75%를 줘요. 그리고 25%는 1주택자 또는 떨어진 무주택자한테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가점인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도 당첨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청약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청약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해도 막 떨어진다고 네.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무심코 넣는데 돼버려. 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청약은 한 10번 정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네. 그중에서도 타입별로 조금 공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도 경쟁률을 봤을 때 경쟁률 낮은 과도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아파트 분양 단지에서도 조금 낮은 그 경쟁률을 보이는 타입이 있거든요. 대부분 B 타입이라고 표현하는데 B급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 수강생 같은 경우는 거의 B 타입만 당첨이 될 정도로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A 타입보다 통상적으로는 경쟁률이 낮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걸 다들 알면서도 이렇게 A 타입을 넣는 이유는 약간 실거주를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모를 때는 알면서도 자꾸 A를 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A를 지워버리고 네. 거의 B타입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면 좀 전략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반대로 이게 가점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지금 69점 계속 쌓아놓고 지금 한번 하려고 했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는 지금 정말 청약 시장이 좀 조용해져가지고 내 네. 높은 가점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할 만한 어떤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통장을 아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전 가점을 이제 돈으로 조금 환산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69점 같은 경우는 최소 3억 이상 돈을 네. 벌 수 있는 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네. 그러니까 만점이 4인 가족 만점이 69점이거든요. 그래서 3억 이상 시세 차익이 안 난다면 넣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3억 이상 나는 데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인데요. 네. 이제 조만간 이제 분양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반포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는 뭐 주변 시세에 9억 원 이상 이제 싸거든요. 네. 그런 곳들은 69점이라면 적극적으로 청약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억이 싸다는 거는 총 분양가는 또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돈이 상대적으로 없어가지고 네. 가점은 높은데 또 못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지구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주 운정 신도시라든지 검단 신도시, 평택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는 싸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래 가치가 있는 뭐 교통망도 다 셋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점이 높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항상 이 가점이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약은 계속 이제 하려고 하는데 또 막상 청약 넣으려니까 돈이 없거나 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래가지고 또 내 집 마련을 그냥 구축을 살려고 했더니 또 이 가점이 또 너무 아깝고 이런 상황이 항상 이게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4년 기준으로 이렇게 좀 고민스러운 애매하신 분들은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비규제 지역을
당첨되는 게 좋습니다. 통장을 버린다, 쓰고 버린다라는 개념이죠. 당첨은 해야 돼요. 아까우니까. 그렇지만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가 가능하니까 프리미엄을 주고 팔 수 있는 지역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뭐 3억 시세 차익이 안 나더라도 뭐 1, 2억이라도 내가 벌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는 맞습니다. 거죠. 그동안 쌓아놓은 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전매가 가능하고 비규제 지역이면서 또 시세 차익이 생길 만한 곳에 청약하고 그리고 쓰고 버리고 그다음에 새 집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에 또 구축이라든지 사셔가지고 내 집 마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청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이제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 청약 정보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쉽게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약 정보는요, 가장 중요한 청약홈에 많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 꿀팁을 알려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의 분양단지 자꾸 놓치잖아요. 그렇죠. 청약홈에 들어가면 청약 알림이 서비스라고 있어서 문자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 저는 서울 지역을 이제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분양단지가 있으면 바로 문자가 오고 그날 확인하면 이게 낫구나. 그러면 다음 주 중에 내가 청약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청약 알림이 서비스. 네, 그거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 청약 잘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청약을 미리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도 테스트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청약해도 되는 건가? 뭐 조건이 있다는데 그런데 거기서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청약 정보를 아시려면 가장 먼저 청약홈을 친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1주택자들도 청약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청약하는 거를 추천하시는지. 1주택자는 정말 좋은데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1주택자는 그래도 하나 또 잡고 있는 게 있잖아요. 주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으로 당첨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주택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추첨제 물량에 당첨이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뭐 자이 디그니티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기로 청약으로 1주택자가 또 당첨이 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청약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이라고 해서 뭐 청약에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이게 추첨제도 있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여쭤보는 건데 여전히 그 뭐 강남 3구에다가 용산은 또 이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 뭐 로또 청약 해가지고 막 계속 나오는 것들이 뭐 기사도 막 나오더라고요. 뭐 10억 싸게 나온다 이런 것들. 뭐 이제 앞으로 나올 만한 단지들 중에서 조금 유망하다 아니면 뭐 시세 차익이 좀 있다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00% 뭐 시세 차익 같은 경우에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나오는 분양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강남권에서 계속 미뤄지는 분양들이 있습니다. 뭐 청담 느엘이라든지 DH의 엘데루이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미뤄지는데 미뤄지면은요 100% 분양가가 비싸다라고 조금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는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반포 메이플자이라든지 레미안 원펜타스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대기 중이에요. 지금 짓고 있어서 지나갈 때도 이제 간간히 보이거든요. 그런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공공택지, 파주 운정이라든지 검단이라든지 고덕 평택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고요. 그 주목해야 될 상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뉴스도 나왔는데 사전 청약이 이제 올해 9만 호 정도 이제 또 한다라고 합니다.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까지 좀 길게 되지만 사실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되고 자기에 맞춰서 선택형 뭐 일반형 그다음에 나눔형이라는 상품으로 자기가 자가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유형도 있기 때문에 사전 청약 지역도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20대나 뭐 이제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은 사전 청약을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어차피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리고 그리고 당장 집을 뭐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하나 이제 확실한 거는 3기 신도시 안에 교통망이 좋은 곳에 또 이제 사전 청약이 나오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막 내가 한 30대 한 중후반 40대고 그리고 이제 아이도 있어요. 근데
사전 청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또 이거 어떻게 포기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실제적으로 포기한 사례도 많고요. 근데 포기한다 그래도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사전 청약을 못하거나 그런 페널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본 청약 그러니까 지금 하는 청약 다시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고민해 보시고 나 여기는 도저히 못 살 것 같다. 아니면 나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대 이러면은 또 포기하고 본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게 사전 청약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사전 청약은 그냥 하나의 약간 보험 같은 개념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책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청년 주택 드림 네. 청약 통장 해가지고 뭐 자동으로 뭐 전환도 되고 네, 뭐 네. 이자도 많이 준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네.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은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데 이자도 더 많이 주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통장으로 당첨이 되면 금리 우대까지 되는 여러 가지 믹스된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장점만 있는 건가요? 그거지 않죠. 단점이라는 건 청약 통장은 만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내가 돈을 쓰고 싶은데 못 쓴다라는 거죠. 깨지 못한다는 거죠. 깨려면 당첨되거나 아니면 네. 내가 깨거나 이렇게 네. 되는데 만약에 이 통장 같은 경우에 정말 깨야 된다,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적금 담보대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은 아무나 드는 게 아니에요. 네. 부일라님도 못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되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통장이기 때문에 이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또 청약을 또 받으면 금리도 우대되고 왜냐하면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로 하게 되면 애만 낳으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으로 하게 되면 2%대로 또 받을 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통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대로 이게 쉽게 깰 수가 없으니까 네. 너무 이자 때문에 이자만 보고 너무 많은 돈 넣으면 안 되겠네요. 네, 최대 100만 원까지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 계속 넣기 쉽지 않으니까. 네,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은 50만 원까지 가능한데 네. 그래서 뭐 매달 10만 원씩 그냥 적금 붙듯이 한번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대상이 되면은 그냥 하는 건 괜찮다. 네, 대상이 되면 하는 게 제일 좋죠. 네.